뭐 이제 뭐 시시콜콜한 명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요즘 상황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사실 이제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의 정치가 이제 지도자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모든 나라는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 사람 명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정치판에도 많이 좀 이렇게 인용이 되는 그런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국민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엉망이잖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엉망인데 그 엉망인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 또한 결국 국민이거든요. 예, 국민이 뽑았잖아. 자기들 투표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건 결국 국민들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민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보가 많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자꾸 진영 논리로 봐가지고 정보를 다 안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A, B, C, D, E가 있으면 A부터 E까지 5개의 정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5개의 정보를 다 보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쪽 진영에 있으면 A랑 B만 보고요. 저쪽 진영에 있으면 C, D, E만 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우매한 거죠. 멍청하고 어리석은 건데, 지금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외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진 않아요. 분명 좋은 점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한 일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대서특필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외신이 여러 개가 있잖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타임스도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있고 뭐 가디언 아니면 뭐 헤럴드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좋은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야 거의 사회가 절반으로 반반으로 갈라져서 절반은 뭐 윤석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반 윤석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 투닥투닥 싸우지만 외국은 사실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잖아. 사실 별로 관심 없잖아요. 뭐 윤석열이 잘하든 못하든 별로 관심 없고 자기네 나라 이익이나 자기네 나라 손해나 별로 관심이 있는 건데 이런 외신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대체로 멍청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깜이 없대요. 깜냥이 없다는 얘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식견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안목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식견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되게 많고요. 세 번째로는 비전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미래. 이게 국민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 향해 가야 될 미래.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비전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일본이 하는 말 끌고 오고 뭐 미국이 하는 말 끌고 오고 이런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이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이 또 다른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 이 풀리지 않는 논란과 의혹들 이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렇잖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들이고 의혹의 문제가 없는 문제들이면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하나도 해결 안 했거든요. 그냥 이거 의혹 얘기한 사람 감옥에 넣어. 이거 논란 얘기한 사람 감옥에 넣어. 이거 의혹이나 논란 보도한 언론사 공격해, 고소해, 압수수색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저거 바보다,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계속 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어. 그게 아무래도 크죠.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게 그래서 참
국민 수준을 운운하는 것도 좀 가슴이 아프고, 예, 굳이 또 이런 지도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까지도 같이 모욕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죠. 어, 지금도 오염수 방류하는 걸 봐봐요. 이걸 진영 논리로 끌고 가잖아. 아니, 우리 산업 아니야? 나는 그래요. 이게 그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경상도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사실. 왜냐면 이분들은 2년 전에 2021년 4월에 반대했었거든요. 이분들 반대했어. 실제로 반대했거든. 이분들 반대했는데 근데 지금 2년 지나고 나서 바뀐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바뀌었죠.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건 경상도 어민들의 스탠스, 경상도 어민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거 두 개 빼곤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 경상도 어민들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국민들 먹거리, 생계, 생업, 그리고 수산업, 업, 그리고 그 국민들의 어떤 자기들 밥줄이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오염수는 변함이 없고, 그때도 일본은 바다에 뿌리겠다고 했고, 지금도 일본은 바다에 뿌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반대하시던 분들이 왜 윤석열 정부 때 반대 안 하냐고요. 그게 기사로 나갔잖아. 예, 기사로 나갔어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갔거든요. 왜 이분들이 그래, 결국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자기들 생계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명언이 맞단 얘기야.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지지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죠?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경상도 사람들이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지금 됐잖아. 이분들이 제일 지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된 거잖아요. 실제로 제일 지지를 많이 했고, 제일 성원을 많이 변했고, 실제로 득표한 수를 보더라도 이 경상도 지역에서 보낸 표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결국 이 지도자를 갖게 된 것이고, 이 지도자가 나옴으로써 지금 나라가 지금 개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경상도 어민들이 2년 전에 보여줬던 태도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너무 명확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때 막 현수막까지 걸고 막 깃발까지 꽂고 막 배까지 끌고 댕기고 어민들 모두 나와서 피켓 들면서 시위하고 이랬던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영상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런 의심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의 판단 아래 이런 식으로 시위하고 집회를 했던 거다라는 그 좀 매서운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자료가 버젓이 있으니까. 이때는 왜 시위하다가 왜 지금은 시위 안 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경상도 어민들 대답한 거 있나요? 없어요. 이분들 지금 다른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니까 지금 이제 취재차 나가보거든요. 나가보면 자기들 장사 안 된다고 난리야. 막 손님 없다고. 근데 왜 이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찬성하냐고. 본인들이 찬성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아니야. 막말로다가 찬성하면 본인들이 사서 본인들이 먹으면 돼요. 이게 백신이랑 비슷한 거야. 백신도 맞아라 맞아라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백신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내가 내 맘이지 그걸 왜 니들이 맞으라고 하냐 이러면서 막 비판 엄청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니, 막말로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일본에 있는 거고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민도 안 먹어.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해외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니까. 봐봐요.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며. 근데 오염수가 깨끗해요. 일단 그 사람들 말을 빌려보는 거야. 깨끗해. 근데 깨끗한데 왜 자기 나라에도 안 버려? 어? 여러분, 쓰레기는 더럽죠. 더러우니까 바깥에다 버리잖아.
여러분 쓰레기가 깨끗하면 우리 집에 버리죠. 왜 바깥에다 버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다 갖다 버리겠어요. 쓰레기 처리하려고 바깥에다 버리지. 그런 것처럼 오염수가 깨끗하면 일본 내 강가다 일본 내 하천에다 버리면 돼요. 그럼 된다고.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동해바다에다 뿌리겠다고 하잖아. 그 뭔가 상식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하나,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물고기에 세슘이 몇백 배가 나왔대잖아.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일본이 방송을 제재하고 보고서를 누락시킨대잖아. 당당하고 떳떳하고 깨끗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우리 이렇게 깨끗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감추잖아요. 누락시키고 은폐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일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일본 일단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 안 하고요. 그 수산물을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산물 및 해산물 최대 소비국이 우리나라가 된 거야. 원래 일본이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오염수가 막 방류가 되고 방사능이 노출이 되면서 막 이상한 기형적인 물고기 막 나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해산물 소비를 덜 했어요. 막 피하고 그랬거든.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해산물 소비국이 우리나라가 됐거든. 1위가. 원래는 일본이었는데 우리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나는 이게 제일 커. 모든 나라가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결국에는 윤석열이란 지도자를 만들어냈고 윤석열이란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며 이제 그 일조를 한 부분에 있어서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왜냐면 실제로 득표한 수가 경상도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비판하시던 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는데 지금은 반대를 안 한다는 거. 지금은 시위를 안 하고 지금은 규탄을 안 하고 지금은 현수막 걸고 이런 집회 같은 걸 안 한다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권력과 어떤 지도자에 따라 정치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용해 먹었다는 게 좀 많이 드러나는 편이죠. 네.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니까.